미국 영곰에서 기이한 외계 우주선이 목격된 후 공군은 아이언스 대위에게 그 정체를 확인하도록 파견한다. 임무 수행 중 아이언스는 그게 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의 상관은 이미 그들이 뭘 상대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듯하다. 아이언스는 그 전에도 되는지 묻지만 그의 상관은 기다리라고 한다. 재차 확인을 요청하자 그는 교전을 중단하고 기지로 복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이언스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명령을 어기고 배를 따라가 진실을 확인하려 한다. 한편 잭이라는 남자가 그의 아내 릴리, 아들 찰리와 함께 숲에서 캠핑을 하고 있다. 갑자기 가족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잭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향하기로 결심한다. 릴리는 그를 말리려 하지만 그는 저쪽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 후 릴리는 그를 보내주고 그는 벤을 몰고 사고 현장으로 향한다. 거에 다 도착했을 때 그는 길에서 한 남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지 물어본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아이언스였고 방금 전에 교통사고가 났었다고 한다. 잭이 무엇과 부딪혔는지 묻자 아이언스는 그를 곧장 충돌 현장으로 데려간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이언스가 미확인 항공현상, 즉 UAP라고 부르는 외계인 우주선이 보였다. 잭은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 보이지만 아이언스는 꽤 흥미로워하며 이런 배를 가까이서 보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UAP의 기술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갑자기 UAP가 열리더니 기묘한 공 모양의 물체가 튀어나왔다. 컴퓨터 음성이 그 물체가 행성을 분석 중이라고 알립니다. 아이언스에게 가까워지자 거의 잡을 뻔했지만 목소리가 그에게는 가치 있는 수호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자 물체가 잭의 눈앞에 떠오르고 자동 음성으로 그가 장치의 수호자로 선택되었다는 안내가 나온다. 잭이 그것을 잡자 장치가 그와 연결되어 몇 가지 환염을 보여준다. 그런 다음 UAP에 대한 자포 모드를 시작합니다. 잭의 장치가 폭발하면서 잭에게는 보호막을 생성하고 아이언스는 폭발에 날아간다. 이후 잭은 가드라는 이름의 영웅이 되어 여러 나라에서 범죄와 싸운다. 그의 정체는 여전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는 과연 실존 인물인지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든다. 한편 아이언스는 가디언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팟캐스트를 시작한다. 한 에피소드에서 그는 경비대가 외계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에너지원을 추적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자원이 필요하며 아르곤이라는 남자가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후 찰리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가드의 엄청난 팬이 된 듯하다. 에너지원에 대한 수업 발표 중 찰리는 가드의 힘의 근원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심하지만 그의 친구 버거는 그것이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리는 발표를 진행하고 그러던 중 마야라는 이름의 소녀가 교실로 들어오자 그는 그녀를 보고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짓는다. 선생님은 이어서 마야가 터키에서 온 전학생이라고 언급합니다. 알고 보니 찰리와 그의 반 친구들은 그녀가 예전에 학교를 떠났던 옛 학생이기 때문에 그녀를 알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면 찰리와 버거는 야구 경기를 하러 학교 운동장으로 향한다. 벤치로 걸어가는 동안 베르거의 부모님은 그를 향해 큰 소리로 응원하지만 그는 그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찰리는 그래도 아빠와는 달리 자기 경기에는 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한다. 아빠는 끝없이 이어지는 IT 컨퍼런스에 항상 가 있느라 못 오니까. 벤치에 도착한 후 찰리는 버거에게 리즈라는 여자에게 다가오는 학교 댄스 파티에 같이 가자고 물어봤는지 묻는다. 버거는 여자애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한다. 거의 즉시 버거의 혐인 빅맥이 벤치로 와서 버거에게 엄마가 내 부채를 가지라고 했다고 말한다. 한편 리즈는 마야와 함께 경기장에 앉아 몇 년 전 가장 친한 친구가 학교로 돌아온 것에 대해 얼마나 기쁜지 비디오로 기록하고 있다. 얼마 후 코치는 찰리를 투수로 교체 투입하고 찰리는 불량배로 유명한 포레스트라는 아이와 맞붙게 된다. 찰리가 공을 던지자 포레스트가 배트로 쳐서 되돌려 보냈고 찰리는 곧바로 넘어졌다. 그날 늦은 오후 집에 돌아온 찰리는 릴리가 가드에 대한 뉴스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찰리는 이야기가 또 다른 경비대 목격담인지 묻고 릴리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에게 짐은 다 쌌는지
아버지 댁으로 떠날 준비는 되었는지 묻는다. 찰리는 아빠가 결국 전화를 걸어 약속을 취소할 거라는 걸 안다고 말했고, 공교롭게도 릴리는 잭에게서 전화를 받는다. 알고 보니 잭은 경비가 된 후 범죄와 싸우느라 너무 바빠서 가족에게 거의 시간을 내지 못했다. 릴리는 이 일 때문에 이혼했지만 찰리가 잭을 거의 보러 오지 않는데도 여전히 방문하게 해준다. 릴리가 잭과 이야기하는 동안 찰리는 계속 뉴스를 보다가 아르곤이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게 됐나. 아르곤은 가디언이 전 세계적으로 범죄와 싸우기 시작한 이후로 손실을 보고 있는 방위산업체 CEO입니다. 기자가 가드가 계속 유용하다면 방위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묻자 아르곤은 슈퍼히어로가 심술궂은 날을 맞이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 모두가 우려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릴리가 계속해서 잭에게 말을 거는 동안 잭은 찰리의 방문을 미뤄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러자 릴리는 찰리가 몹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한다. 결국 잭은 찰리가 집에 오는 것을 허락하기로 하고 통화가 끝난다. 얼마 후 릴리는 찰리를 잭의 집에 내려주지만 찰리는 그냥 집으로 들어가 아빠를 무시한다. 집에 들어온 후 잭은 찰리에게 경기 보러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한다. 찰리는 처음에 잭에게 화를 내는 듯 보이지만 잭이 닌텐도 스위치를 주자 기뻐하며 받아들인다. 얼마 후 함께 야구 게임을 하던 중 잭은 히든 볼트리 HBT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말한다. 찰리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잭은 그게 공을 던지는 척하는 속임수라고 말해. 그러자 잭은 전화를 받기 위해 방을 나선다. 그가 돌아와서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찰리는 애 취소할 수 없는지 묻는다. 잭은 그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찰리는 그게 자기보다 더 중요하냐고 물었다. 잭은 이 소식을 듣고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며칠 후에 돌아오면 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설명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찰리는 잭이 형편없는 아빠라서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말한다. 잭은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서 찰리에게 릴리에게 전화해서 자기를 집에서 데리러 와 달라고 부탁할 건지 묻는다. 찰리는 자기가 하겠다고 말했고 잭이 이미 출근하러 떠났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리기 위해 즉시 전화를 걸었다. 통화가 끝나자 찰리는 10분 안에 도착한다고 말했고 잭은 그를 집에 남겨두고 떠났다. 알고 보니 찰리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릴리 대신 버거에게 전화한 것이었다. 이후 버거는 잭과 찰리가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잭의 집에 오기로 동의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버거가 집에 도착하지만 리지와 마야도 함께 데려온다. 찰리는 이 일에 충격을 받고 그들을 안으로 초대한다. 그런 다음 버거를 옆으로 불러 여자들과 함께 왔는지 묻는다. 버거는 그들이 단둘이 있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말했지만 찰리는 마야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에 초대하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여긴다. 그는 그녀가 학교를 옮겨야 했던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고 덧붙이지만 버거는 마야가 그를 싫어했다면 집에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는 또한 찰리가 용기를 내서 마야에게 춤을 신청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찰리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녀가 아버지 사무실 물건들을 구경하는 동안에도 그녀를 만나러 갔나. 찰리와 그의 아빠 사진을 보다가 찰리의 생일이 내일인지 묻자 찰리는 깜짝 놀라며 그녀가 기억하느냐고 되묻는다. 마야는 사진에 날짜가 적혀 있다고 말했고 찰리는 생일이 보통 실망스럽기 때문에 크게 챙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버지 책상에 기대선 채로 마야와 5학년 때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하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그는 무심코 뉴턴의 유람을 움직이고 비밀 입구로 통하는 문을 열게 됐나. 마야와 찰리는 이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해한다. 베르거와 리지도 사무실에 들어오고 그들은 잭이 아마 괴짜일 거라고 생각한다. 거의 즉시 리지는 문을 열기 위해 여러 비밀번호 조합을 입력하기 시작하며 마치 방 탈출 게임 같다고 말합니다. 방 탈출 게임은 보통 방 안을 둘러보며 단서를 찾아야 하니까 몇 번의 시도 끝에 찰리의 생년월일이 문을 여는데 사용되고 그 뒤에 엘리베이터가 나타났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지만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러 가지 장치와 재미있는 것들이 가득한 정말 큰 지하 방으로 향한다. 조명이 켜지자 컴퓨터 음성이 본부 가동을 알렸다. 아이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걸어 다니면서 마야는 어떻게 잭이 이런 장소를 지하에 지을 수 있었는지 묻는다. 결국 얼마 후
그들은 임무 기록 보관소를 발견하고 찰리는 그들이 경비대의 비밀 본부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날. 친구들은 그의 아버지가 가드라고 믿지만 찰리는 잭이 아마 그 슈퍼히어로를 위해 일하는 걸 거라고 말한다. 마야와 다른 사람들은 그가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믿고 찰리는 잭이 정말로 가디언일 수도 있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한편 아이언스는 가드의 힘의 근원을 추적하여 그를 찾기 위해 현재 아르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잭은 수년간 매우 조심해왔고 아이언스는 그를 추적할 수 없었다. 경비병을 찾는데 또 실패한 아르곤은 아이언스의 사무실을 찾아가 작전 중단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다. 아이언스는 여전히 가드를 찾을 수 있다고 믿지만 아르곤은 회사의 자원을 더 이상 낭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떠나기 전에 아이언스와 그의 부하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작전을 중단하라고 말한다. 한편 찰리와 그의 친구들은 비밀 본부 안에서 커다란 3D 프린터를 발견한다. 그들은 그제서야 그 기계가 비밀 방의 일부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이들은 그것에 흥미를 느끼고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것저것 출력해보면서 각자 하나씩 챙겨간다. 베르건은 자석처럼 작동하는 물체를 선택하고 그것을 자석 막대라고 부릅니다. 찰리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달린 이상한 팔찌를 얻게 되고 리즈는 자신도 모르게 제트팩이 들어있는 가방을 줍게 된다. 찰리가 가져온 장치를 이해하려던 중 실수로 강력한 에너지파를 마야에게 발사하고 마야는 기절한다. 찰리가 자기가 그녀를 죽였는지 궁금해하는 사이 마야가 깨어나는데 알고 보니 그녀가 고른 재킷은 공격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 바로 그때 버거가 작은 포털을 보여주는데 그 포털을 통해 그의 머리가 사라졌다가 다른 포털에서 다시 나타났다. 모두가 이 일에 흥미를 느끼는 가운데 마야가 탁자 위에 놓인 열쇠를 집어들자 가드의 지모바일이 소환됐다. 벤은 잭의 벤과 꽤 비슷하게 생겼고 찰리는 그의 아빠가 정말 가드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한편 버거는 리즈에게 춤을 신청하지만 리즈는 이미 나이 많은 남자와 함께 가기로 했다고 말한다. 버거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리즈가 데이트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실망한 표정을 짓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야는 다음날 있을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리즈가 친구를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순간 리즈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다음날 그들은 지모바일을 타고 학교에 가고 수업 시간에 내 친구는 작은 포털을 이용해 마야의 시험지를 리즈에게 전달하여 리즈가 답을 적을 수 있도록 합력한다. 이 방법은 꽤 효과적이지만 결국 선생님이 버거가 사물함에 물건을 넣는 것을 목격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베르건은 미술 수업 과제용 조각품이라고 말했고 선생님은 이 말을 믿지 않지만 그냥 보내준다. 한편 아이언스의 조수 중 한 명인 버지니아는 경비병의 전원 공급 장치에서 신호를 감지하고 아이언스에게 와서 확인해 달라고 연락한다. 한편 찰리는 야구 코치에게 포레스트와 다시 한번 맞붙기 위해 자신을 경기에 내보내 달라고 부탁한다. 찰리는 경기장에 들어서면 팔찌를 사용하여 공을 매우 빠르게 던져 포레스트가 3번 안에 공을 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상대 팀 코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고 찰리가 어떻게 해낸 건지 모두가 궁금해하는 가운데 찰리와 그의 친구들은 지모배를 타고 학교를 나선다. 찰리는 엄청나게 빨리 운전해서 경찰이 벤을 쫓게 만든다. 그러고 나서 찰리는 마야와 함께 버튼을 몇 개 누르고 그 결과 연막탄이 도로에 터진다. 또한 자기력을 발생시켜 일부 차량을 치워 경찰을 막습니다. 아이언스와 그의 팀은 계속해서 가드 에너지원에서 강력한 신호를 포착하고 있으나 버지니아는 그 슈퍼히어로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언스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드는 듯 보이고 지모바일이 잭의 집에 도착하자 이치를 파악한 후 버지니아와 다른 비서인 하와이에게 즉시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찰리는 잭으로부터 며칠 더 출장 중일 거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잭은 아들에게 생일 축하 인사를 해주려고 전화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찰리는 이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집으로 들어가자 친구들이 비밀 본부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결국 리즈는 전화를 걸기 위해 2층으로 가고 찰리는 마야를 만나러 간다. 그녀는 그가 아버지의 진짜 직업에 대해 이제야 알게 된 게 이상할 거라고 말하고 찰리는 서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실망했다고 말한다. 한편 아이언스는 하와이와 버지니아
그리고 이스콘신과 저지라는 두 명의 남자들과 함께 그 집에 도착한 아이언스는 에너지원이 집안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것을 찾기 위해 집으로 쳐들어갔나. 한편 찰리는 아버지가 가두었다는 사실을 왜 자신에게 말해주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한다. 그가 정말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냐고 묻자 마야는 확실히 그가 5학년 때는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찰리는 그녀가 자기가 한 짓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어 했다. 알고 보니 5학년 때 그가 마야의 이 냄새가 심하다고 반 전체에 거짓말을 했었고 그 때문에 그녀가 창피함을 느꼈던 것이라. 찰리는 자신이 한 일 때문에 그녀가 나라를 떠났다는 것을 알기에 미안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마야는 혼란스러워하며 엄마가 일 때문에 터키로 발령받아 실제로 나라를 떠났다고 말한다. 한편 하와이는 엘리베이터를 찾아 아이언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아이언스는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고 잭이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더니 제대로 찾아왔다고 말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비밀 본부에 도착하고 마야와 찰리는 총을 든 그들을 보자마자 재빨리 숨을 곳을 찾는다. 베르거를 찾은 후 그들은 그에게 무장한 남자들에 대해 말해주고 그는 거에 기겁한다. 그러자 그는 잭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제안하지만 찰리는 그의 아버지가 며칠 더 있어야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다. 마야는 그제야 리즈가 이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고 알고 보니 리즈는 여전히 그 나이 많은 남자와 통화 중이었다. 베르거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리즈를 구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자 찰리는 지모바일이 주차된 차고를 확인해 보자고 제안한다. 한편 아이언스는 경비대의 임무 업데이트를 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버지니아는 테이블 위에 따뜻한 차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손님이 온 것 같다고 말한다. 아이언스는 본사의 소스를 찾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이스콘신과 버지니아에게 그곳을 확인해 보도록 지시하고 하와이와 저지에게는 이쯤에 신호 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아이언스는 그곳을 봉쇄하고 아이들은 차고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한편 저지는 아르곤에게 몰래 전화를 걸어 이미 경비대장 집에 도착했지만 작은 문제가 생겼다고 알린다. 아르곤은 이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이미 출발했다고 말하네요. 통화가 끝나자 저지는 리즈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곧바로 그녀를 쫓아간다. 그녀는 결국 숨기 좋은 곳을 찾아내고 저지는 그녀를 보지 못한다. 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숨을 곳을 찾아 도망치던 중 르게 유물을 발견한다. 그것을 집어들고 들여다본 후 그는 세상이 파멸로 향하고 있다는 환염을 보게 된다. 베르거와 마야는 결국 그에게 가야 한다고 말하고 그는 그 물건을 가지고 간다. 아이언스는 전원 공급 장치가 제거되었다는 경고를 받고 본부 스피커를 사용하여 침입자들에게 자신이 찾으러 온 것이니 포기하라고 경고한다. 그는 그들이 풀어주지 않으면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은 이것 때문에 겁을 먹지만 메시지를 무시한다. 잠시 후 아르곤이 집에 도착해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저지 말로는 침입자들이 아래층에 있다고 하는데 집에 아이가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손을 더럽혀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지만 하와이는 아이들은 죽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르곤은 아이들은 죽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하와이에게 어른들을 죽여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자기는 그런 일에 익숙하다고 말하자 아르곤은 저지에게 그를 죽이라고 신호를 보내고 저지는 시키는 대로 한다. 리지에는 숨어있던 곳에서 이 광경을 보고 그 남자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가 몸을 돌려 걸어가려 하자 발소리가 들리고 저지는 즉시 그녀에게 총을 겨눈다. 그러자 리지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아직 어리니 제발 죽이지 말아 달라고 애원한다. 갑자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고 아르곤이 누구냐고 묻는다. 그러자 리지는 데이트 상대라면서 그냥 가라고 하면 된다고 말한다. 알고 보니 그녀의 데이트 상대는 빅맥이었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려던 찰나에 그가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아르곤은 그들이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 묻자 아래층에 있는 다른 침입자들도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곧장 본부로 가서 아이언스에게 침입자들이 리지와 빅맥 같은 아이들이라고 말한다. 다른 곳에서 찰리, 버거, 그리고 마야는 용병들이 그들이 전에 찾았던 물건을 원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찰리는 그 물건을 봤을 때 무엇을 봤는지 설명하지만 버거는 그들이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악당들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말한다. 찰리는 전원 공급 장치가 자기 아빠 것이라서 그걸 안 하겠다고 말해요.
그는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덧붙였고 마야도 그를 지지한다.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아르곤은 스피커를 통해 이미 리지와 빈맥을 잡고 있으나 전력원을 넘기지 않으면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알린다. 찰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이 때문에 버거와 싸움이 벌어진다. 버거는 동생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마야는 결국 그들을 떼어놓고 합력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버거는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찰리와 마야는 자신들의 장비들을 챙기기 시작하지만 찰리의 팔찌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전원 공급 장치로 충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르곤이 본부 안에 폭탄을 설치하던 중 베르거와 마주친다. 겁에 질린 듯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버거는 자기 지팡이를 사용하여 아르곤을 때려 눕히고 의자에 묶어놓는 데 성공한다. 그는 아르곤을 데리고 찰리와 마야를 만나러 갑니다. 찰리와 버거는 잠시 후 아까 싸운 것에 대해 서로에게 사과한다. 아르곤은 잠에서 깨어나 아이들을 보고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는 동력원이 얘게 유물이며 그것을 이용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고 덧붙입니다. 그는 또한 잭이 그것을 세상과 공유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혼자만 간직했다고 언급합니다. 찰리는 그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고 아르곤은 그에게 전원 장치를 내려놓으면 풀어주겠다고 말한다. 다른 곳에서 잭은 임무 수행 중에 릴리에게 전화를 걸고 릴리는 잭이 아직도 찰리에게 슈퍼히어로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한다. 잭은 돌아오면 그걸 하겠다고 말했고 릴리에게 찰리에게 전화기를 줘서 그와 통화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릴리는 찰리가 아직 자기 집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 잭은 즉시 집의 영상을 확인하고 찰리와 그의 친구들이 용병들과 함께 본부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잭은 충격을 받은 듯 보였지만 이내 몸을 돌려 집으로 헤맸다. 한편 찰리는 아르곤의 부하들에게 리지와 빅맥을 넘겨주는 대가로 그들의 보스를 데려가려면 제어실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곳에 도착하자 아르곤은 아이언스에게 리지와 빅맥을 풀어주라고 말한다. 이 일을 마친 후 찰리는 약속대로 아르곤에게 전원 공급 장치를 넘겨준다. 하지만 아르곤은 부하들에게 그들을 다시 붙잡으라고 명령한다. 찰리는 그가 그들을 배신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지만 그는 단지 사업일 뿐이라고 말한다. 아르곤이 동력원을 자기 연구실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자 아이언스는 여전히 대중에게 공개할 거냐고 묻는다. 아르곤은 하겠다고 말했지만 적절한 분석 없이 넘기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갑자기 찰리가 손가락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잠시 후 아르곤은 그가 가짜 물건을 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이들은 도망치려 하지만 저지가 그들에게 수류탄을 던진다. 다행히 폭발로 다치지는 않았지만 찰리는 동력원을 잃어버렸다. 저지가 그걸 받아서 자기 보스에게 가져가자 아르곤은 아이들에게 놀이 시간은 끝났다고 말한다. 찰리와 일행은 함께 서서 용병들을 공격할 준비를 한다. 아르곤이 동력원을 잡기 직전 아이들이 그를 공격하고 유물이 바닥에 떨어진다. 한동안 악당들과 싸운 끝에 찰리는 다시 동력원을 얻고 버거는 저지와 맞서게 되는데 저지가 그에게 총을 쏜다. 다행히도 버거는 작은 포털을 이용해 자신을 방어했고 초말은 그가 두 번째 포털을 보관해 둔 하크 사물함에 맞았다. 저지는 여전히 그를 때리려고 하지만 버거는 다시 포털을 사용한다. 시설 관리인이 사물함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선생님을 부르러 달려간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버거와 일행은 출구를 찾기 시작하지만 찰리는 아이언스와 거에 부딪힐 뻔한 순간에 넘어진다. 아이언스는 일어서기 전에 찰리에게 동력원을 내려놓으라고 하지만 찰리는 아버지에게서 훔쳐가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말한다. 아이언스는 아버지가 누군가의 얼굴을 날려버려야만 자신이 능력을 얻고 영웅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묻는다. 그는 인류에게 선물이 주어졌지만 잭이 그것을 독차지했다고 덧붙입니다. 찰리에게서 에너지원을 건네받자 아이언스는 그것을 들여다보며 기이한 환영들을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찰리를 데리고 아르곤을 만나러 가고 아르곤은 즉시 동력원을 요구한다. 아이언스는 포기를 모르는 듯하고 저지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아르곤은 아이들을 죽이라고 말한다. 아이언스는 살인은 계획에 없었다고 말하지만 아르곤은 개의치 않는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아르곤은 부하들에게 아이언스를 향해 춤을 겨누게 하고
그 틈을 타 동력원을 해수한다. 저지가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하기 전에 버거는 자기 지팡이를 사용해서 아르곤의 손에서 동력원을 빼앗아 포털 속으로 던져 넣는다. 아르곤이 버거의 사물함에서 그것을 꺼내려 하자 빅맥은 장치 중 하나를 사용하여 포털을 파괴한다. 아르곤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전력 공급 장치를 어디로 보냈냐고 묻지만 아이들은 입을 다문다. 잭은 거의 즉시 본부에 들어와 자신이 보안 침해 소식을 들은 단순한 IT 담당자라고 말한다. 아르곤은 아이언스에게 잭이 경비병인지 묻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자 아르곤의 부하들이 잭이 더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서며 그의 힙색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묻는다. 잭은 아무것도 아니라 말하지만 상자를 열자마자 슈트 장갑을 꺼내 용병들을 향해 총을 쏘아 날려버린다. 싸우던 중 잭은 아들에게 자신이 가디언이라고 말하려 멈추지만 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한다. 아르곤의 부하들을 처리한 후 잭은 아이들을 방에서 데리고 나와서 전원 공급 장치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물건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는지 설명합니다. 제 말로는 슈트 전력이 낮아서 필요하듯 그래서 장갑만 써서 악당들이랑 싸울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 떠나기 직전 아르곤이 잭의 러벌 슈트 중 하나를 입고 나타나 그를 공격한다. 잭이 땅에 쓰러지자 아르곤은 아이들에게 전력 공급원을 내놓으라며 죽이겠다고 합박하고 결국 베르거는 그 이치를 밝힌다. 이후 아르곤과 저지는 베르거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 본체에 도착하기 전에 버거가 저지에게서 수류탄을 훔친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 할 때 아르곤은 저지에게 안에 하나 심으라고 하고 저지는 그대로 한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아르곤은 문을 잠그고 목격자를 남기고 싶지 않다며 그를 폭파시킨다. 찰리와 다른 사람들은 폭발음을 듣고 잭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묻는다. 그러자 찰리는 아르곤이 본부에 폭탄을 설치했으며 5분 후에 폭발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찰리가 다른 출구가 있는지 묻자 잭은 체육관 위에 탈출구가 있다고 말한다. 아이언스가 나타나 아르곤이 새로운 코드로 본사 운영체제를 잠가버려서 안 될 거라고 말한다. 찰리는 최대한 빨리 무언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언스에게 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하라고 시키고 리즈는 시스템에 다시 접근하기 위해 코드를 해독하려고 했으나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과 마야가 모두를 위해 새로운 제트팩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아이언스가 잭의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잭은 왜 자신을 돕는지 묻고 아이언스는 환염을 받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잭은 아이언스가 이제 자신이 왜 그걸 보호해야 했는지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도 파탄나고 아이는 이제 자기를 싫어하게 되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찰리와 마야가 제트팩을 가지러 가는 동안 3D 프린터실에 갇히게 됐나. 리지도 아직 코드를 해독하지 못했지만 인쇄물이 찰리와 마야를 덮치려는 순간 그녀가 시스템을 잠금 해제한다. 그 후 그들은 제트팩을 얻어 본부가 폭발하기 전에 떠난다. 내리자마자 아르곤의 부하들이 헬기에서 내리려 하는 것을 발견한 아이언스는 자기가 남아 그들을 붙잡아 두겠다고 말한다. 한편 아르곤과 버거는 학교에 도착하지만 그의 사물함 안에는 동력원이 없다. 베르거가 어딘지 궁금해하는 동안 그의 선생님이 나타나 아르곤이 누구냐고 묻는다. 그는 자기가 버거의 삼촌이라고 말하고 버거가 그의 복장에 대해 묻자 그는 그냥 가드팀의 열렬한 팬이라고 언급한다. 선생님은 그의 머리에 묻은 피를 보지만 아르곤은 그게 화장이라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버거의 사물함에서 뭔가 빠졌다고 언급한다. 선생님은 그의 미술 작품인지 묻고 그가 그렇다고 확인하자 선생님은 경비원 아저씨가 아까 그것이 빛나는 것을 봤다고 말한다. 그녀는 사무실에서 가져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학교로 가는 길에 잭은 10년간의 노고 끝에 본부가 사라진 것에 대해 불평한다. 찰리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아빠가 자신에게 슈퍼히어로라는 사실을 말해줬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잭은 쉽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찰리는 이를 믿지 않는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믿을 거라고 예상했다고 덧붙였고 그러자 잭은 그에게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말한다. 찰리는 자신과 릴리가 왜 이혼했는지 묻고 잭은 복잡하다고 말한다. 그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과 영웅이 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잭은 아이들에게 차 안에 머물라고 말하고 그는 전원 공급 장치를 가지러 갔다.
그가 학교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리지는 그에게 자신의 헤드폰을 주고 그는 안으로 들어갔나. 잠시 후 그는 학교 트로피 진열장을 지나가다가 찰리가 받았던 트로피와 라구팀 사진을 보게 됐나. 공교롭게도 선생님이 전원 공급 장치를 들고 나오는데 아르곤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의 머리를 톡 치고는 버거에게 줘버린나. 그는 곧바로 도망쳐 학교 댄스 파티 장소로 들어갔나. 잭은 그들이 달리는 것을 보고 즉시 그들을 따라갔나. 베르거가 폭탄을 터뜨리려 할 때 아르곤이 그를 발견했나. 하지만 버거를 해치기 전에 잭이 나타나 그와 맞섰나. 안타깝게도 잭은 능력이 없는 한 그를 이길 수 없고 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고 차에서 나가려고 하지만 친구들은 아버지께서 안에 있으라고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켜준다. 찰리는 실망한 표정이지만 그래도 차 안에서 도울 수 있다고 말한다. 아르곤이 잭을 죽이려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그가 차를 학교 쪽으로 몰더니 벽을 뚫고 지나가게 하는 버튼을 누른다. 아르곤이 정신이 팔린 사이 버거가 잭에게 전원 공급 장치를 던지고 잭은 그걸 잡는다. 이것은 그가 슈트를 입고 완전한 힘을 되찾도록 돕고 그는 즉시 아르곤을 때려 눕힙니다. 그는 찰리에게 전원 공급 장치를 건네주며 잘 잡고 있으라고 말한다. 이후 잭은 아르곤을 계속해서 때려 눕히기 위해 나서지만 결국 아르곤은 도망친다. 잭은 동력원을 되찾으러 돌아가고 아르곤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순간 아르곤이 그의 뒤에 나타나 찰리를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잭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애원하지만 아르곤은 전원 공급 장치를 요구한다. 잭이 포기하려고 하자 찰리는 그에게 그러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는 또한 아버지에게 HBT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잭은 즉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전원 장치를 던지는 척하자 아르곤은 찰리를 풀어준다. 아르곤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버둥거리는 사이 찰리는 발전기에 수류탄을 던졌고 잭은 그를 남겨두고 떠났다. 이로 인해 폭발이 일어나 아르곤이 공허 속에 갇히게 됩니다. 폭발로 인해 찰리도 충격을 받은 것 같고 지금은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잭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결국 찰리가 깨어났다. 잭은 아들을 껴안으며 항상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의 친구들도 함께 그를 안아주고 잭은 릴리에게 전화해야겠다고 말한다. 학교에 도착한 후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잭은 이미 찰리에게 자신의 능력에 대해 말했다고 대답한다. 찰리는 엄마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엄마는 찰리가 더 클 때까지 말하지 않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릴리가 집에 가서 더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하자 찰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이후 그는 마야를 만나 함께 춤을 추자고 청하고 그녀는 승낙한다. 훨씬 후 찰리와 잭이 숲에서 캠핑을 하던 중 가드에게 임무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게 됐나. 떠날 준비를 하면서 잭은 찰리에게 새로운 지모벨을 보여주고 찰리는 감탄한 표정을 짓는다. 그들이 차에 타자 아이언스가 화면에 나타나 이제부터 가드의 임무 통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다음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모두 준비됐다고 답하자 잭은 지모바이를 몰고 숲에서 나간다. 기묘한 력의 유물의 수호자로 선택된 잭은 슈퍼히어로가 되지만 그 대가로 항상 가족을 소홀히 하게 됐나. 찰리는 이 사실을 몰랐고 잭이 아주 형편없는 아빠라고 항상 믿었다. 결국 그는 기이한 상황 속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아버지가 세상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해야 했는지 깨달았다.